되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연락하시더군요. 할 일 없으면 좀 와라. 와서 시아주버님 밥 좀 차려드려라. 아주버님 봄 외투가 없는데 하나만 사갖고 와줘라. 등등. 별 시덥잖은 걸로 자꾸 부르고 저를 시댁 일에 자꾸 관여하게 하더군요. 그전에는 제가 하도 바쁘니 건들질 못했다가 슬슬 한가해 보이니 시간 편히 쓰는 게 배알 꼴리셨나 봐요. 게다가 남편이 높은 직책 올라가면서 너무 바빠져 예전보다 시댁에 들이받는 게 덜해지니 시모도 이제 눈치 안 보고 시짜짓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속상해서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겠지만 나이도 나이인데다 남편이 워낙 바쁘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댁 일을 웬만하면 꾹 참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를 불러 일으킨 것 같아요. 싹이 슬슬 보였을 때 남편에게 바로 말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작은 불씨인 줄 알고 가만히 냅뒀더니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중요한 이야기면 애들 아빠도 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됐다. 바쁜 사람 뭐하러 부르니? 애들 학교 보내고 너만 잠깐 건너와라. 그러시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이 소담하게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앉으라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각을 잡으시나 했더니 네 시아주버님도 내일 모레면 쉰이다 쉰. 알지? 네, 알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땐 홍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나도 관절염이다 고혈압이다 뭐다 해서 몸이 안 좋잖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마당에 네 시아주버님까지 챙기려니 내가 워낙 힘든 게 아니라서 말이야. 네? 아, 네. 어째 또 시아주버님 챙기라는 잔소리일 것 같아서 방어력 높이고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 말씀은 더 놀랍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은 널 봐줬다. 너 일하느라 바쁜데 애들 중학교 공부까지 봐주느라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그런데 이제 퇴직도 했고 애들은 고등학생이라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은데 너는 팽팽 놀고 있잖니. 늙은 시애미는 안 봐줘도 괜찮다. 나는 평생의 숙제가 바로 큰 놈이야. 네 시아주버님이 제 짝도 못 찾고 저렇게 내 옆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아들들이 있으니 내 맘을 알잖냐. 그치? 네? 어머님, 그치만 내가 오늘 널 왜 불렀는지 잘 알겠지? 미룰 만큼 미뤘고 봐줄 만큼 봐줬다. 결혼이란 건 비단 네 남편하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 가족도 잘 보살펴줘야 하는 게 결혼이지. 이제 네 시아주버님 좀 모셔가거라. 큰애 대학 가면 집안에서 비비적거리고 데리고 있지 말고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보내든 해서 내보내고 그 방에 네 시아주버님을 들여놔라. 네? 아니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네 시아주버님을 평생 모른 척하고 살 작정이었냐? 내가 언제까지 다 큰아들 속옷 빨래하고 앉아있어야 해. 차라리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고 말지. 제가 난색을 표하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며 제게 대답을 강요하시더라고요. 난 챙길 만큼 챙겼다. 이제는 젊은 네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 큰아들 내년부터 네 집에 들어가는 걸로 알겠다. 너 현명하니까 잘 모시고 살 거라고 믿어. 어머님도 힘드신 걸 왜 저한테 미루세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지만 저는 네 남편 형이면 가족이지 뭘 그래. 너 정말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어머님, 제가 그럼 쉰이 다 되어가는 남편 형 속옷을 빨아다 바치고 매 끼니마다 밥해다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아주머님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어머님이 힘들어 못하시겠으면 이제는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머님이 가르치셔야지. 또 다른 노예 찾듯이 저를 불러다 시아주버님 수발을 들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예?
아니, 네 남편 빨래하는 김에 우리 큰아들 것도 좀 하고 네 남편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걸 뭐가 그리 억울해서 노예라는 말까지 나온다니? 어머님, 말이 안 통하네요. 왜 애들 아빠 안 부르셨는지 알 것 같네요. 다음에 같이 오면 그때 얘기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고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급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시며 밥이라도 먹으며 더 들어보라고 강제로 앉히시더군요. 우리 큰아들 불쌍하지도 않니? 지 딴엔 잘해보겠다고 한 일 아니야. 깜빡만 안 갔어도 이렇게 인생이 꼬이진 않았을 텐데 네가 좀 봐줘라, 응? 어머님, 솔직히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시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들도 자기들 빨래는 자기들이 세탁기에 돌립니다. 밥솥에 밥 없으면 자기들이 안 치고요. 그거 다 제가 가르친 거예요. 아들이라고 오냐 오냐 하며 다 해주다 보면 바보 돼요. 막말로 만약 아주버님이 딸이었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바보? 너 지금 네 시아주머님 보고 바보라고 그랬냐?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예전부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 시엠이며 시아주버님 말이며 다 무시하고 지 남편 등 뒤에서 빼꼼히 숨어서 살았냐? 나는 개고생하면서 사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편하게 사는 거야. 망할 년 같으니라고. 제가 어머님 뜻대로 쉬이 넘어가지 않자 마침내 폭발하신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하며 물잔에 담겨있던 생수까지 제 얼굴에 끼얹으셨습니다. 그 바람에 온통 젖어버린 저도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갑자기 반찬통까지 뒤집어 저에게 던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급히 그 손을 막았지만 어머님이 다른 한 손으로 김치를 잡아서 제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눈에도 짠기가 들어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애미 말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같이 못돼 처먹은 년은 매운맛 좀 봐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러시길래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대충 앞에 보이는 반찬 하나를 꺼내서 어머님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머니나 하시며 뒤로 나뒹구시더라고요. 대충 얼굴을 닦고 앞을 보니 어머님 이마에 된장이 처발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겉옷을 벗고 나오니 어머님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시길래 가뿐히 피하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엉엉 울며 남편에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알렸죠. 그 바람에 남편이 극대노하게 됐습니다. 영상통화를 걸길래 받으니 제 꼴이 말이 아닌 걸 보고 경악하더군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저녁에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11시 다 돼서 지친 몸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시댁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왔대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참 담담하고 과묵한 것이 그냥 성격인 줄 알았는데 형한테 치이고 차별받아서 그냥 그렇게 말수를 줄이며 혼자 앞가림하고 살아온 거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편애와 차별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고 매번 사고만 치는 형에 대해 이골이 날 만큼 난 상태였습니다. 그 불똥이 이제 본인이 아닌 저한테까지 튀는 걸 알고 있었고 저 모르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뒤에서 단도리를 몇 번 했나 보더라고요. 본인 가정까지 파탄나게 만들면 앞으로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약속을 어긴 거였다면서.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시댁에 가서 형까지 불러 앉히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울분을 쏟아냈다더군요. 그동안 차별받고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와이프한테까지 김치 던지고 모셔라 마라 망언한 거 절대 용서 안 하겠다면서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정 안 되면 가정부라도 써서 둘이 알아서 살아라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유산 얘기하면서 남편을 은근히 잡아두었다고 해요. 이골이 날 만큼 난 남편이 마침내 유산까지 포기하면서 연을 끊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해왔고 아들 잘못 키운 걸 인정하셨다네요.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고 하고 저한테는 앞으로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지쳐 보였고 불쌍해 보여서 제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일로 싸움은커녕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얼핏 얘기 들으니 시아주버님은 뒤늦게 살림 공부하고 있다더군요. 평생 여자 없이 혼자 살 것 같으면 제 손으로 밥이라도 해먹고 살으라고요. 어머님이 저랑 그렇게 싸우신 이유가 말 안 듣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제 앞가림 못하는 비정상적인 큰아들 때문이라는 걸 드디어 인정하신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전혀 없었고 작은 아들까지 대학 보내고 나서 이제야 제3 찾아 운동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된장 던진 며느리는 저밖에 없겠죠. 그리고 김치로 얻어맞은 며느리도 요즘 같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필이면 제 손에 된장이 있었을 건 뭘까요?